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한 대로 카카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선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혹시 예전 영상에서 ROE, PER, PBR에 대한 설명드렸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보통 기업을 평가할 때 ROE는 높고 PER과 PBR은 낮은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먼저 오늘 살펴볼 카카오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저평가된 기업의 조건과 반대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6월 29일 기준 PER은 약 77배, PBR은 4.38, ROE는 5.8%에 그칩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가는 꽤나 높아 보이고 투자 대비 버는 돈은 적어 보이면서 부채는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00에서 2200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를 주가 순이익 비율, 즉 PER로 따졌을 경우엔 약 11배에서 13배의 PER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식,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도 PER은 약 18배, PBR은 1.38, ROE는 7.62%에 달하죠. 아무리 봐도 카카오의 가치는 고평가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카카오의 예전 재무제표를 보며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PER은 약 85배였습니다. 당시 주가는 13만 7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죠. 지금의 주가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최근 PER은 앞서 77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낮은 주가를 형성했던 2017년에는 되려 높은 PER을 유지하고 있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매출액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2020년과 2017년의 매출액 차이는 약 2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사업이 이전에 비해 커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렵게 꼬아 말할 필요 없이 카카오처럼 고 PER을 유지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성장성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고 PER을 받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다 보면 하나같이 미래의 성장성을 언급하곤 하는데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앞서 영상으로 정리해드렸던 셀트리온입니다. 한때 사업의 성공 여부마저 의심받던 기업이 지금은 시총 10위 안에 드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당장은 그 가치가 비싸 보여도 언젠간 그 가치를 입증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투자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PER과 PBR, ROE의 숫자만 보고 기업을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예전 닷컴 버블 때처럼 때가 무르익지 않은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늘 경계해야 되겠죠. 닷컴 버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을 이용해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PER, ROE, PBR은 보조지표로 이용하면서 본인이 조사한 기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추적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때론 회사의 부채가 높더라도 투자에 의한 부채라면 그 방향성을 보면서 기업의 성장을 가늠해보는 거죠. 어렵다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니까요. 다만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여러 산업에 대해 공부하고 조사하는 각 기업마다의 특성들을 알아가다 보면 분명 옳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카카오의 경우 한때 단순한 채팅 앱이라고 생각했지만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떼놓을 수 없는 필수 어플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23조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메신저로 시작했던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티, 카카오페이 등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들 중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카카오 대리의 안정적인 매출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7년 출점한 이후로 1년 반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2020년 1분기엔 순이익 185억을 내는 등 그 성장세가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카카오 재팬의 만화 플랫폼인 피코마가 일본에서 매년 2배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면서
다음 포털의 웹툰과 웹소설을 품은 카카오 페이지에 이어 탄탄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유명했는데요. 다음 인수를 시작으로 로겐롤, 멜론, 네오바자르 등 여러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동시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지 등 플랫폼 확장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 2019년 연간 순손실 3,01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확장에도 카카오의 주가는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의 가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매출 8,584억 원, 영업이익 882억 원을 기록하며 매분기 성장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입된 톡비즈를 활용한 광고 매출 증가와 온라인 쇼핑 카카오 커머스의 성장 역시 그 몫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최근 카카오에선 카카오 게임즈를 상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해당 사업의 가치를 약 2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출시할 엘리온과 가디언 테일즈의 성과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게임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게임 회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네이버와 오늘 살펴본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지금의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회사가 지닌 플랫폼 형태의 무형자산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커머스 시장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새롭게 시작한 라이브 커머스와 카카오의 선물하기로 시작된 쇼핑하기까지 2019년 국내 쇼핑 사업자별 거래액 순위에서 각각 20%, 3%로 1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의 무서운 성장 속도에 많은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추후 네이버 플러스를 통한 유료 회원제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시리즈에 안착시킨다면 미국의 아마존과 같이 독점 아닌 독점을 이뤄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식 발효와 공인인증서 폐지를 딛고 성장하는 테크핀 금융 플랫폼 회사들 중 하나가 그 영광의 단맛을 보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현재 관련 사업에서 견조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만 각각이 지닌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에 그 결과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텐데요. 공인인증서의 폐지 이후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 3사를 통해 보급되고 있는 아톤의 패스, 은행권의 뱅크사인, 토스, KB 모바일 인증 등등 인증서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새로운 금융 플랫폼 시장 속의 승자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만 현재까진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가입자가 압도적이고 카카오페이의 편리성을 앞세워 공인인증서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회사의 테크핀 사업 성장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기업이 지금까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일어선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모빌리티 OS와 홈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혁신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두 기업의 투자 방향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한때 포털의 공룡으로 불리며 과거의 화석이 될지도 모를 뻔했던 네이버의 부활과 모바일에서 자라나 무서운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카카오, 이 두 기업의 미래가 더더욱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